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이번 주 첫 소식입니다.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인 여대생 고연수 씨가 지난 4일 저녁 구금된 지 나흘 만에 석방됐습니다. 어머니와 재회한 고 씨는 곧 풀려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기뻐했습니다. DHS는 고 씨의 석방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연수 씨는 어제 오후 8시께 뉴욕 맨해튼 IC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고 씨는 앞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 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연수 씨는 풀려난 직후 밝은 미소로 구금돼 있는 동안 곧 풀려날 것으로 믿고 있었다며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며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습니다. 고 씨는 성공회 뉴욕 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의 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습니다.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 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IC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습니다. 고 씨 측은 합법적으로 비자 신분 변경 신청서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이민당국의 불법적인 구금에 항의하며 석방을 요구했고,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어제 2년 이상 만료된 비자를 소지해 불법 체류 중이었다며 신속한 추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욕 맨해튼 IC 청사에 구금됐던 고 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어제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고 씨의 석방 이유에 대해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인회는 정부 차원의 협의와 영사관의 대응 시스템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이명석 회장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 내 한인들의 기본 인권과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인회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강경한 단속과 추방 조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영주권자, 비자 심사 중인 합법적 체류자들까지 법원 출석 중 체포되는 등 한인 사회에 심각한 불안과 충격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인회는 외교 채널을 위한 공식 우려 전달과 협의 요청, 불합리한 추방 체포 사례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보 공유, 법적 대응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법률 심리 지원 방안 마련,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관 차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의 재외국민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은 한인 여대생 고연수 씨가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했다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돼 구금됐다 4일 만에 풀려난 이후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 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위장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주권이 승인된 이후에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추방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어제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청원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 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엔 가족 기반 이민 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2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민국은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여겼던 가족 영주권 심사가 강화돼 결혼 등을 통한 영주권 발급이 예전보다 어려워지고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보류 중인 모든 청원과 8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새로운 청원에 모두 적용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기에도 가족 이민 심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도 인터뷰가 미뤄지거나 결혼 증명 서류를 대거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법원 출두 명령서 발부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0일 유예 기간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직장을 바꾸거나 체류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로 일하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새로운 고용주를 찾는 경우 60일 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민 법원의 출두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H-1B 비자 소지자는 자의 또는 타의로 고용이 종료되면 60일간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새로운 고용주를 통해 비자를 다시 신청하거나 체류 신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 같은 유예 기간을 사실상 무력화하며 추방 재판을 개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DHS가 재량을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자동으로 법원 출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는 USCIS의 내부 지침은 합법적 신분 상실 후에만 이민 법원 출두 명령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사례들은 이 지침을 어기고 발부됐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USCIS에 따르면 올해 2월 이후 매주 약 1,800건의 법원 출두 명령서가 발송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아직 유예 기간 내에 있는 이들에게 발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는 추방 절차의 시작으로 추방 사유와 사실관계, 이민법원 출두 일자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기존 비자에서 B2 관광 비자나 H4 가족 비자 등으로 신분 전환조차 어려워지고 이민법원이 신분 변경 심사 권한을 넘겨받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경우 변경 신청은 기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상호 관세가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억 달러의 관세가 들어온다며 자축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밤 트루스 소셜에 자정이다. 수억 달러의 관세가 미국으로 흘러들어온다며 상호 관세 발효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수년간 미국으로부터 이익을 취하며 재정적으로 득을 본 국가가 주로 관세를 낸다고 주장하고 오직 우리 국가가 실패하길 바라는 극좌만이 미국의 위대함을 멈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한국은 향후 미국으로 상품을 수출할 때 15%의 관세를 내게 됩니다. 지난달 무역 합의를 통해 상호 관세율을 낮추긴 했지만 기존 FTA로 인해 누리던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은 더는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EU와 일본도 무역 합의를 통해 관세율을 15%로 낮췄습니다. 그러나 EU의 관세율이 기존 포함 15%라면 일본의 경우 기존 관세율 플러스 15%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율 플러스 15%가 적용되지만 한국의 경우 FTA로 기존 관세가 사실상 없어 큰 영향은 없습니다. 반면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합의로 관세율을 정한 주요 국가는 영국이 10%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대만 20%, 인도 25%, 캐나다 35%, 브라질 50%가 부과되며 멕시코와 중국은 협상 기한을 90일 연장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로 선출된 조란 맘다니가 소속된 또 다른 정당, 민주사회당이 최근 뉴욕시에서 열린 친북 성향 집회를 공식 지지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집회는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할렘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열린 코리아 인민 서밋으로 집회 참가자들은 제국주의 타도를 외치며 미국의 군사 경제적 지배 종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회엔 500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한반도의 공산주의 통일을 주장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맘다니 의원은 행사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지만 그가 소속된 뉴욕 DSA 지부와 DSA 국제위원회가 해당 집회를 공식 지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북한 김정은 체제 하의 한반도 통일을 사회주의 낙원으로 묘사하며 미국의 개입을 제국주의적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버룩칼리지 교수 배시윤은 북한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발언했으며 그녀는 친북단체로 알려진 노드돌의 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타임스스퀘어 인근에서 소규모 시위와 미국 내 대학 캠퍼스에서 북한 지지 학생 운동을 구축하기 위한 네트워킹 워크숍도 병행했다고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장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뉴욕시장 선거 판세 등에 대해 지인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참석자들은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본선에서 맘다니를 꺾을 최고의 후보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맨해튼 할렘 지역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 집단 감염과 관련해 세 번째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5일 2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지 하루 만에 또 사망자가 추가된 것입니다.
이번 집단 감염은 7월 25일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현재까지 총 7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감염은 주로 맨해튼 센트럴 할렘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어제 추가로 1명이 사망해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침, 발열, 근육통, 호흡 곤란 등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사람 간엔 전염되지 않으며 오염된 수증기를 흡입함으로써 감염됩니다. 주요 감염 원으론 냉각탑, 온수탱크, 샤워기, 가습기 등 건물 내 수계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집단 감염의 원인으로 지목된 냉각탑 11곳은 모두 정화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건국은 현재까지 43개 냉각탑에 대한 샘플링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과 주민 대상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흡연자, 만성 폐질환자, 면역 저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레지오넬라병은 초기에 발견하면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며 합병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5억 달러 규모의 mRNA 백신 개발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생물의약품 첨단 연구개발국이 진행해오던 mRNA 백신 개발 활동을 단계적으로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린 과학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조치했다며 해당 백신이 코로나19나 독감 같은 호흡기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데이터에 따라 22건의 mRNA 백신 개발 투자를 종료한다고 말했습니다. 22건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는 총 5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mRNA는 인체의 단백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종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유전 물질로 mRNA 백신은 바이러스 정보를 담은 mRNA를 우리 몸에 주입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고 이에 따라 항체가 형성되도록 유도합니다. 이 백신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처음 사용됐지만 케네디 장관은 수년간 mRNA 백신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출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제약사 모더나와 체결한 약 6억 달러 규모의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 계약을 철회했습니다. 과학계 등에선 정부에 잇따른 백신 개발 철회를 두고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케네디 장관의 mRNA 백신에 대한 불신이 과학적 근거가 없고 정부의 조치는 미래의 생물학적 위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